안녕하십니까. TBS 제주불교 방송 이병철 방송부장입니다. 죽음에 대한 필요성, 사회적인 목소리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 한국사나톨로지협회 임병식 이사장님 모시고 죽음학이란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지, 우리는 죽음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너무 감동 깊게 이야기 들어서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좀 되돌아보는 죽음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우선 이제 죽음학의 필요성이 좀 이게 대두가 되면서 죽음학에 대한 관심도 좀 사실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이사장님이 지난 2005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죽음학에 대한 이렇게 공부를 좀 시작하시게 됐다고 좀 말씀하시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죽음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좀 보여지시는지요? 말씀 그대로 죽음학입니다. 죽음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비신샤프트, 지식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학은 10개의 학문의 범주와 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학문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05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담론으로, 디스쿠르 또는 토론으로 뭐 죽음학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학문으로, 학명으로 들어온 건 2005년도인데 지금 말하면 이제 차의과대학입니다. 예전에는 그 포천 중문의과대학이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전설 선생님이 통합의학대학원이 있었죠. 거기 대학원장님이셨는데 그때 정식 과목으로 죽음학을 개설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죽음학은 강의만이 아니라 죽음학에 대한 연구 범주에 따라서 방법론, 이론을 탐색하고 그걸 이제 어떤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제 탐침하는 그러한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정식 학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한 20여 년 전이쯤 뭐 이렇게 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 사실 죽음학을 굉장히 또 이제 어찌 보면 널리 알리고 또 다시 교육을 통해,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죽음학 전문가 이렇게 지도자로 좀 활동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좀 되고 계신지요? 지금 벌써 20년이 됐지만 전문 분야로 활동하신 분들은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좀 한 몇천 명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국제표준 인증위원회에서는 국제 사나톨로지스트라고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근데 거기에 엄격한 임상 경험이나 또는 시험에 응시해야 되고, 또 한번 자격증을 받아도 3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어요. 갱신하는 데는 계속 공부하셔야겠네요. 계속 우리들한테 90여 시간의 그 표준, 그것도 이제 아무렇게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인증 커리큘럼이 있어요. 죽음학의 연구 범주에 따른 방법론이나 커리큘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가르치는가, 무엇으로 도구로 삼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런 어떤 국제 인증 표준에 맞는 도구, 방법 연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죽음학 교본이라고 하는 이 책도 굉장히 두껍네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건 이제 국제 표준 규격에 맞는 교본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교재가 몇 권 있습니다. 이런 교재, 또 타나톨로지 핸드북이라고 하는 거, 이런 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인증을 받은 책을 가지고서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200여 분이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다시 이거 재확산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활동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학에 대한 지식 체계가 특수한 사람들만의 고유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죽음학, 죽음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의학을 이렇게 폐쇄를 하고 지금 학교로 들어온 거는 교육이야말로 치료다. 교육이야말로 새롭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어떤 주체의 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사나톨로지협회는 교육기관이죠. 이 교육기관 동아시아 전체 이제 그 국제 교육기관입니다.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국제 자격증을 대행하는 또 교육기관이라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죽음 교육을 어떻게 공교육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학교에서도 그걸 제도권 내로 이 죽음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BS라든지 한국교원연수원 이런 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상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들어가시면 EBS나 또는 한국교원연수원에서 교사를 위한 사나토로지 교육, 또 학생들을 위한 삶의 죽음, 삶의 지혜, 죽음에게 묻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책입니다. 삶의 성찰, 죽음에게 묻다. 이런 책이 이 EBS하고 이제 한국교원연수원에서 방영이 되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그러면 뭐 선생님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그렇죠. 선생님이 먼저 배워야 선생님이 배워야 학생들이 바뀌어지죠. 지금 교실이 죽었어요. 한국 교육은 지금 죽었어요. 인성교육이나 뭐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을 바뀌는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입시에 다 모든 걸 줄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이 바뀌면 교실이 바뀌어진다. 교실이 바뀌면 학생도 바뀐다. 그래서 저희들은 죽음 교육을 공교육 체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걸 주밀하게 연구하고 있고 지금 문교부 지금 뭐지? 교육부나 또 복지부하고 연관해서 계속해서 이런 죽음 교육을 하나의 사회화하고 공교육 체계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제주에서 저희가 뭐 이사직물 뭐 제주에서 저희가 이제 이 고려대까지 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죽음학을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죽음 교육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교사분들이나 뭐 그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의 반대로 아직은 그 조례가 굉장히 좀 반대에 좀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좀 타파를 해 나가야 될지 어떤 적인 어떤 논리로 그런 분들에게 좀 설득을 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죽음 교육하면은 죽음을 자살이나 또는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근데 때 그게 아니죠. 죽음학의 죽음은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은유의 메타 인지, 공감, 이해, 인지의 마음의 심상의 변화를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특히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은유법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죽음의 의미는 사전에 말하는 개념적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것도 죽음이고 아빠가 싸우는 것도 죽음이고 엄마 아빠 헤어지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서로 이거 냉랭한 집안에서의 분위기에 왕따 당하는 거 고립되어지는 다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에게서 죽음의 경험은 신체 생명이 뭔지 몰라요. 내가 죽는다, 뭐 이렇게 내세가 있다, 어떻게 다시 살아온다 이런 게 없어요. 아이들은 당장 외상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리적 자극이 나를 그냥 압도했을 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결국 자살로 이어지고 그래서 학교에서의 죽음은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감, 이해, 상처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치유라. 그렇죠. 우린 다 상처받은 존재잖아요. 상처를 입은 존재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존재이지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또 상실이라는 것이 죽음의 메타포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름을 메타포가 갖고 있는 상실, 상처, 아픔, 눈물, 고통 또는 이제 이런 공감, 인지 이런 교육을 하는 게 학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뭐 마음속에 난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치유해주는 게 그게 결국은 죽음 교육이라는 말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곤충의 또는 반려동물의 상실과 아픔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지. 너 나중에 죽으면 신체가 이렇게 훼손이 되어지면 내세에 가 안 가? 너 죽으면 뭐가 있어?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반려견,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교육의 어떤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대상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럼요. 또 이렇게 또 아무튼 뭐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죽음을 상식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또 많이 좀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한 차례 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죽음 관련해서 이제 국가마다 또 민족마다 또 그런 다 그 고유성이 좀 다르고 뭐 문화적 특성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죽음학 하면 마치 그것이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던 은나라 동양 문화권은 죽음의 문화죠. 그러니까 주자 가래라든지 뭐 의례라든지 또는 우리 책에 그 얘기한 책이 있습니다. 얘기는 상례, 의례, 죄례에 대한 에서 나타나는 죽음에서 나타나는 상실의 감정, 비탄의 감정을 어떻게 직면하고 대면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절차, 문식을 가지고서 의례의 절차를 가지고 감정을 해소하고 의미화하는 책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는 죽음학의 바이블이죠. 죽음의 역사가 서구에서는 학문으로 한 100년밖에 안 되지만 동양은 2700년 됐어요, 벌써 이게. 기원전부터. 얘기란 서명리한 책도 있고 상세한 책도 있고 예한 책이 거의 다 죽음 상례 의례 다 나와요. 특히 이제 증자는 군자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일이다. 기일이 뭡니까? 제삿날이다. 그 뜻이잖아요. 군자의 삶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바울도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붓다니도 매일매일이 무와 알을 해체하는 방식이었어요. 장자가 또 상하, 나는 오상하, 나는 나를 장사 지냈다. 그것이 삶을 품위 있게 반듯하게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주체의 힘이죠. 그게 죽음 교육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하고 요즘 책에 나가면은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아주 내려놓기 이런 책들이 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에고를 나의 중심에 에고의 중심을 죽이는 거죠. 에고의 중심을 해체하고 부자시키는 거죠. 마음을 가난히 하는 거죠. 버리고 떠나는 거. 법정 스님이 버리고 떠난다. 우리 버린다 뭘 버리는 걸까요? 내 소유한 거, 내 마음까지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인텐션이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일은 뭐가 될 거야 이런 미래적인 것까지 다 내려놓고 어디로 떠나는가? 떠나는 자, 여행하는 자, 여정자, 순례자 진짜 내 본성으로의 귀의를 하기 위한 결단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죽음학에 대해서 아까 2005년부터 이제 죽음학을 시작이 됐다고 이제 뭐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그냥 약간은 좀 정리되지 못한 뭐 각 학자마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죽음학 뭐 이런 잘못된 부분 좀 바꿔야 한다는 이런 여론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좀 이사장님이 좀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죽음학은 엄밀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개념이 있고 연구 범주가 있고 관점이 있고 또는 어떤 지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범주가 있고 방법론의 중심 개념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 죽음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죽음학과 관계없이 없는 학문을 내세관이라든지 종교관이라든지 또는 문학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이렇게 그건 예술학이나 종교학이나 민俗학이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죽음학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학에 이야기했을 때 죽음학이 지니고 있는 근본 개념, 연구 범주, 방법론, 그다음에 지향성이 어떤 것인가 그걸 토대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은 죽음학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그거는 죽음학이라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학과 인접학문 간의 어떤 경계, 분명 경계와 학문적인 범주의 어떤 차이와 다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서 그때 이야기 담론이 되어지면 그 담론은 모든 학문의 하나의 정직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혼용이 되어지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외부에서도 좀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뭐 결국 죽음은
뭐 귀의하는 건 내 스스로에게 그런 말씀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게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유교적인 문화에 지금 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 변화가 분명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상식의 전환 아까도 지금 아이들 교육 같은 경우는 상식의 전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식 변화를 좀 더 쉽고 빠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들이 좀 동반이 돼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은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제가 규정하기 우리 사회의 속성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중독 사회라고 봐요. 중독 사회, 물신, 패티시, 물신주의. 내 존재 자체를 물질과 교환가로 1억, 연봉 1억, 2억이면 거기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물신주의 같은 거죠. 한국 사회가 지금 사실은 그런 그런 사회고 중독 사회. 중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중독은 어떤 중독이냐면 게임입니다. 챗GPT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화투나 또는 로또나 또는 술이나 마약이나 다 게임이에요. 이게 중독이잖아요. 그걸 하나의 큰 틀에서 게임이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중독 사회 또는 물신주의가 만연된 사회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그 중독과 물신주의는 우리 사회를 우울증으로 빠지게 해요. 우울증으로. 우리 자살률이 왜 전 세계에서 1위입니까? 그건 중독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의 존재이지만 물질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물질에 우리가 물신주의나 중독, 물질의 어떤 타투라든지 문신이라든지 몸에다 뭔가 자해한다든지 거기서 우리는 환각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자해예요. 결국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사실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외적인 그런 부분만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만연된 사회라고 오는 거죠. 그 우울증이 이제 자살로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답은 우리 사회의 증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증상 자체가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견하고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증상이 있어요. 증상은 시그널이잖아요. 원인이 아니라 시그널이에요. 이 증상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 증상을 잘 살펴보면 자살도 증상이에요. 자살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거죠. 증상을 잘 살피면 어떻게 원인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상실과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태원 참사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4.3이라든지 모든 우리 사회는 다 우연히 재난으로 이렇게 죽음이란 상실이란 어떤 사건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애써 빨리빨리란 문화가 있어요. 빨리빨리. 3일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3일장 다 끝나. 옛날에는 5일장이고 옛날 3년 10년 사제도 있어요. 그렇게 충분한 애도와 충분한 슬픔을 표현하고 의미화하는 시간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빨리빨리야. 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야. 마치 감정도 해치워야 돼, 처리해야 될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중독 사회와 물신주의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다가온 아픔, 슬픔, 고통, 눈물을 온전히 우리가 맞이해보자, 감내해보자,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표현해보자. 이것이 증상을 극복해가면서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 잘 안 하고 너무 빠르게 살다 보니 그런 우리가 쉽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물질이라든지 그런 증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를 좀 병들어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그렇죠. 뭐 이사장님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또 그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톡 이렇게 건드려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매개는 항상 찾아오죠. 오늘 혹시 우리 이병철 기자님 그 아내하고 뭐 섭섭한 일이나 또는 자녀의 관계나 또는 직장에서의 관계나 좀 서먹서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늘 뭐 그렇죠. 살면서 부딪히죠. 항상 있죠.
예, 그래도 억울하게 또 다가오는 것도 있어요. 예, 갑자기 그러겠죠. 직장을 상실하거나 예. 연봉이 깎이거나 예. 아니면은 친구가 갑자기 돈을 떼먹거나 예. 배반을 했거나 예. 다 상실이죠. 상처고 상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은 상실과 상처를 다 입는 그런 사회인데 상실과 상처야말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죠. 기회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 상실을 뭐 사실은 단순히 거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알아차리고 직면하는 게 직면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걸 거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면으로 전경으로 예. 현실화로 딱 마인드풀리서 완전히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치가 직면했을 때 그다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라. 예, 그게 교육이기도 하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죽음학을 아까처럼 이제 그런 길을 또 열어놓고 좀 계신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게 죽음학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나톨로지 협회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그 활동이 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죽음학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말씀을 좀 이사장님께서 좀 해주신다면. 네. 마치 우리의 삶이 고통인 것처럼 상실이 내 삶이 되는 것처럼 죽음이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사나톨로지스트의 삶이죠. 우리가 죽음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에고의 중심,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타자의 삶, 타자의 어떤 이해나 공감을 내 삶으로 아픔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내는 게 사나톨로지스트의 삶이죠. 거기에 우리 죽음학 또는 죽음 교육에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죽음학, 죽음 교육은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상실과 아픔, 눈물, 고통 또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내 삶으로 초대를 해서 그 초대의 삶과 더불어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실전적 삶이 죽음학 죽음 교육의 하나의 어떤 지향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죽음학 죽음 교육이 미미한 단계입니다. 미미한 단계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학 죽음 교육을 배우고 또 죽음 교육 전문가로서 사나톨로지스트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는 어느덧 반듯한 멋진 품위 있는 그런 치유의 문화 치유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뭐 부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가장 시초는 에고, 그러니까 고통에서부터 시작을 됐다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과정. 그렇죠. 이게 바로 죽음학을 배우는 우리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뭐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부다님은 사나톨로지스트입니다. 고짐 멸도 사성계에서 고라고 하는 고통이야말로 멸도로 가는 하나의 동력입니다. 힘이죠. 우리한테 다가온 고통, 아픔, 슬픔 또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자각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걸고 내 집, 나의 자아가 만들어낸 허상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발견한다면 멸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다님이 이미 벌써 사나톨로지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다 부다님을 팔로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너무 이사장님의 우리 삶에 가까이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또 삶을 또 다시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이 감사하고 만족스러워야 분명 내일도 있기 때문이겠죠. 이사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그렇습니다.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